원주의 특별한 방앗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전통 기름을 보고 먹고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만들고 싶은 청년의 꿈이 담긴 공간인데요. 엄마의 마음을 담은 깨 로스터리 오감만족 방앗간을 찾아가 봅니다. 때로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고 업무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친구가 되기도 하는 라디오. 방송국에선 라디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하는 걸까요? 춘천 MBC의 신입사원 김지후 아나운서가 스피커 너머 라디오 방송 제작 현장을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산골 작은 동네지만 한때 석탄으로 명성을 날렸던 삼척시 도계읍. 80년대 모습과 새롭게 변신한 공간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도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현장을 둘러보며 함께 고민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5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네. 용석 씨가 그렇게 고대하던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알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3단계 일상 회복 2행 계획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네. 11월 1일부터 1단계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3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1단계에서는요.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 제한 시간이 사라집니다. 2단계부터는 대규모 축제 행사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요. 3단계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계획대로만 잘 따라가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이 돼서 용석 씨와 저 사이에 있는 이 가림판도요. 이거 예. 빨리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그 채팅창에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매주 월요일에 다가오는 특별한 미션이 있죠. 오늘도 삼행시 미션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자, 10월 25일 오늘은요. 독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독도의 날이요. 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에 의해서 우산국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됐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독도를요 우산도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삼행시 미션은요 이사부로 정했습니다. 이사부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용석 씨는 혹시 방앗간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방앗간이요? 네. 어릴 적엔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오. 부모님 따라서 많이 갔는데, 특히 이제 어머니 따라서 많이 갔는데 네. 커서는 간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 방앗간에 대한 이미지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일단은 고소하고 구수한 느낌.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약간 사랑방과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은 용석 예. 씨와 같은 생각인데요. 원주에는 조금 다른 방앗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특별한 방앗간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힌트를 잘 듣고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곳에서는요, 고소한 기름도 짜고요, 고춧가루도 깎고 떡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속담에 참새가 이곳을 그냥 지나치랴라는 속담이 있죠. 어딘지 감이 좀 오시나요? 정답은 바로 방앗간입니다. 원주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앗간이 아닌 아주 특별한 방앗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가시죠. 보고 먹고 즐기는 오감만족 방앗간 바로 공개합니다. 선생님, 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오늘 방앗간 가기로 했는데 아니, 여기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건들도 진열이 되어 있고 이 테이블 있는 거 보니까 카페 같기도 하고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분명 방앗간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카페 같은데 제가 좀 잘못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이 공간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이곳은 전통기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방앗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오픈형 햇섭 제조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이 앞에서는 카페랑 쇼룸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언뜻 봐도 카페 같은 이곳이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라니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앗간은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아니죠, 문도 보통 열려 있어요. 딱 들어가면 커다란 기계들이 여러 대 있고 고소한 냄새와 함께 시끄러운 막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전혀 달라요. 그 방앗간이 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햇섭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됐어요. 하지만 저희가 깨끗한 기름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퀄리티 좋은 기름을 만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을 뚫어가지고 이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다 오픈하는 것보다 창문을 이렇게 뚫어놓으니까 이제 오신 손님분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엄청 열심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궁금해 이제 기계도 보고 가까이서 보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보면 볼수록 이 공간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면 카페가 있고 안쪽엔 방앗간이 있고 또 너무 예쁘게 기름들이 진열이 돼 있고 거기에 방앗간 사장님은 이렇게 젊으신 분이고 아니 어떻게 이런 방앗간 공간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잡지 에디터로 서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여행 잡지다 보니까 코로나 여파로 폐간이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있는 원주에 다시 돌아와서 놀기도 하고 쉬다가 이제 부모님 방앗간도 마침 코로나 여파 때문에 뭐 떡이나 이런 게 단체 떡 같은 게 다 끊기면서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이런 먹거리를 좀 더 그 가치를 알리고자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도와드렸는데 점점 욕심이 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세대도 즐길 수 있는 방앗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방앗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왔는데 방앗간 구경을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름 짜는 거 안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강원도 들깨로 만드니 고소하고 맛있는 들기름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들깨를 3번 이상 깨끗하게 세척해 주는데요. 잠시만요. 아주 깨끗하게 지금 깨를 씻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사장님과 어떤 관계세요? 엄마예요. 그럼 예전부터도 방앗간을 운영하셨던 어머님 맞으신 거죠? 네.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게 따님과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 어르신들이 갖고 오는 깨를 너무 소중하게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식당에 올라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이 깨다. 근데 이 깨가 좀 판매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막 주저리 하다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거가. 네. 그러니까 이 시골 농부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을 다 알고 이렇게 따님이 또 새로운 방앗간을 열게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따님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든든해요. 든든하고 또 제가 일을 너무 행복해 하는데 그 행복을 더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뽀득뽀득 깨끗하게 샤워 마친 들깨는 볶음솥으로 투하. 본연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저온에서 볶아줍니다. 아니 지금 방금 전에 이 들깨를 볶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고소한 냄새가 이 안에 가득해요. 이 냄새 너무 좋은데요? 이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야 방앗간 같네요. 그렇죠. 네, 냄새 너무 좋아요. 잠깐만 확인 좀 하고 가실게요. 아니 어머님이 중간에 이렇게 깨를 만져보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잘 볶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주 맛있게 잘 볶아졌어요. 네, 지금 넘기면 돼요. 소리가 딱 나네요. 네. 우렁찬 알람 소리와 함께 깨볶았던 고소한 시간이 지나고 전문가의 손길로 맛있게 볶아진 들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니 깨가 정말 잘 볶아진 것 같아요. 이 고소한 냄새가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거 깨 짜는 거 처음 보거든요. 과정이 너무 신기하네요. 지금 이제 어떤 과정이 남은 거예요? 이제 착유 과정이 남았는데요. 아까 로스팅했던 깨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제 기계가 안으로 들어가서 딱 3초 동안 이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딱 3초 뒤에
기름이 확 하고 나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냄새 맡으면 아 여기가 방앗간이구나 다 아시겠는데요? 네, 저희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고소한 냄새가 나서 좋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3, 2, 1 들기름 낙하. 고소한 기름이 콸콸콸. 황금빛 폭포가 쏟아집니다. 와, 아니 너무 신기해요. 기름 나오는 게. 그리고 아니 어쩜 이렇게 기름이 깨끗해요? 냄새도 진짜 고소하고요. 오, 아니 이렇게 짜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나오는 그 기름 한번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봐도 되나요? 네, 제가 갓 짠 들기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가짠 들기름. 바로 짠 들기름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 놓칠 수가 없죠. 이게 갓 나온 들기름입니다. 오렌지 주스 같지 않아요? 진짜 색깔도 예쁘고 아주 깨끗한데 아니 저 이렇게 갓 나온 들기름 처음 먹어봐요. 너무 궁금해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와, 일단 냄새 너무 고소하다. 갓짠 들기름 맛 어떤가요? 진짜 고소해요. 와, 아니 제가 늘 요리할 때 들기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때 먹던 맛이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갓 나온 거라서. 근데 이 들기름이라면 뭘 해도 맛있겠는데요? 진짜 고소해요.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갓짠 기름의 맛과 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차기 즉시 소독한 병에 바로 담아 밀봉하는데요. 이렇게 강원도 들깨로 만든 고소함의 끝판왕 주방의 치트키 들기름이 탄생했습니다. 기름 짜는 모습도 보고 지금 맛도 보고 왔잖아요. 아직까지도 입안에 고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짠 기름이 또 여기에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가 확인했던 거랑 좀 색깔이 다르네요. 두 가지 종류씩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도 마치 원두처럼 볶는 로스팅에 따라서 맛과 향, 질감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연하게, 균형 있게 두 가지 로스팅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연하게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좀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샐러드유처럼 이렇게 뿌려 드시기에 적합해요. 뭔가 고소함보다는 본연의 향을 즐기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있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소에 요리에 사용하는 것처럼 고소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취향과 요리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로스터리 전통 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기름 구경도 잘 했고요. 여기가 또 카페 공간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카페에서는 어떤 음료들을 맛볼 수 있는지 저도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음료 같은 경우에는 크림 들깨 라떼가 시그니처 음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만든 구곡 미숫가루,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로컬 먹거리들로 만드는 걸 시즈널하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들깨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고소한 강원도 들깨와 부드러운 크림이 만났다. 방앗간에서 즐기는 들깨 음료 한 잔의 여유. 이런 게 바로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와,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해서 입을 떼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니 이게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면서 먹는 도중에 계속 그 고소한 들깨 향이 코에 계속 맴돌거든요. 너무 기분 좋게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속도 든든할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 이 음료는 딱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만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들깨로 만들어서 말하신 것처럼 정말 든든해요. 하루 종일 이제 이걸 한 끼 식사로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앞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으세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통 기름이 식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참기름, 들기름 소비가 줄다 보니까 농가에서 생산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물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기름, 들기름이 더 귀해질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젊은 세대도 참기름, 들기름을 즐기고 다 함께 이제 많이 소비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들을 부모님과 오래오래 방앗간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담은 바른 먹거리를 식탁에 올리고 우리깨와 전통 기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앗간. 그런 방앗간이 꿈꾸는 청년 사업가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고소한 깨 함께 맛있게 놀러오세요.
참기름, 들기름도 짰죠. 네. 음료도 만들었죠. 정말 이색적인 방앗간을 맛보셨습니다. 방앗간이 저렇게 아름다웠고 예쁜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저 방앗간 자리가요. 사장님의 할아버지께서 정미소를 30년 동안 운영하셨던 곳이라고 하니까 30년 예, 이요? 손녀 입장에서는 뭐 남다른 의미가 네.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전통 기름이 식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의 함유량이 매우 높고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도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 들기름, 참기름을 쓰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소한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고소해요. 네, 맞아요. 처음에 사장님께서 방앗간을 소개해 주실 때 전통 기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정말 깨와 전통 기름의 진심인 우리 청년 사장님의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시청자 참여 미션이 있습니다. 삼행시죠. 오늘 삼행시 주제가 2, 4부입니다. 2, 4부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부 모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와 제가 지금 이 365를 통해서 생방송 네. 강원 365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만나고 있지만 낮에는 또 청취자분들과 라디오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우리 명수 씨가 참여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오전 11시부터 12시 그렇죠. 사이에 있고 명수 씨는 금요일에 또 출연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자, 저희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결과 라디오라는 매체가 정말 매력적이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우선 이게 목소리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숨결까지도 우리 애청자분들께 전해지는 것 같고 네. 목소리의 그 미세한 톤 변화를 와. 저보다도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먼저 캐치를 해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라디오의 매체 매력이죠. 와, 예. 정말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져 아, 계신 것 빠져 있습니다. 같은데요. 네. 춘천 MBC 신입 아나운서죠. 김지후 아나운서도 용석 씨 못지않게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져 그래요?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은 모르는 스피커 너머의 김지후 아나운서의 하루를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가지마다 고운 빛깔을 채워가는 가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가고 있나요? 이렇게 멀리 올 때는 항상 라디오 듣고 오고 있어요. 자주 틀어놓고 들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 생방송 라디오. 강원시대. 궁금했던 것들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자샵 1533번. 춘천 MBC 아들 김지휴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온 이유가 그런 라디오의 스피커 너머 이야기. 가을 개편으로 더 새로워진 춘천 MBC 라디오. 그 생생한 제작 현장을 공개합니다. 가을은 역시 라디오주. 아침 출근길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날씨 너무 추워요. 제가 춥다고 빨리 들어온 건 아니고요. 실은 출근하자마자 서둘러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제 인터뷰를 했던 녹음본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라디오 때문에 바쁜데요. 추억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시민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고 또 생방송 강원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스포츠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대본도 쓰고 또 시간 날 때는 밖에 나가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해서 시민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한 번은 또 캘리그라피 수업을 갔었는데 진솔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저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직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이에 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신을 위한 선물. 네,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인터뷰와 더불어서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민 인터뷰는 이렇게 직접 제 두 발로 찾아가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옵니다. 백발의 바리스타가 맞이하는 이곳은 춘천시 남부노인복지관에 위치한 한 카페. 연세 지긋한 실버 바리스타들이 능숙하게 음료를 제조해 주는데요. 신입으로 돌아가 인생 2막을 시작한 어르신들. 이분들은 어떤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주실까요?
이렇게 경영한다는 자체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더 맛있게 또 원하는 거 만들어드리고 그거 다시 한번 또 비교해보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정말 신입이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가장 지금 보고 싶은 사람 한 명 있다면 그냥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희영이, 재영아, 하루하루가 시간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단다. 나이가 들수록 열심히 살고 가정이 행복하게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바리스타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신청곡입니다. 대신 트로트 한 곡 있을까요? 요즘 노래 모르는데. 옛날 노래 괜찮습니다. 즐겨 들으시는 노래나. 카페니까 커피 한 잔이라는 하는 노래가 있는데. 매니저님의 신청곡은 커피를 처음 마셔봤을 때를 생각나게 하는 곡이라고 하네요. 정말 좀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짜로 편지를 쓰시는 것처럼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용도 너무 좋아서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낮 12시, 정호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시간 엄수는 필수.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1,489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863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우입니다. MBC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 예. 아주 시간도 딱 맞춰서 아주 잘 끝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 아나운서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흡족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지 않으셨어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칭찬해 주신다 해가지고. 칭찬을 들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원고 작성도 중요한 라디오 업무입니다. 생방송 강원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포츠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결과들을 좀 제가 요약을 해서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데일리로 새로운 스포츠 소식을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정말 들어가기 1시간 전에 결과가 바뀌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본을 미리 작성해두기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실제로 지난주에는 1시간 전에 이제 새로운 결과가 나와서 기적 같은 결과에 방송 직전까지 원고 수정을 반복했던 이 소식. 득점 실패되지 않으면서 강원대 춘천여고 농구부가 전국체전에서 100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강원도 농구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네. 춘천여고는 올해 자, 이렇게 되면서 잊지 못할 너희들일 거라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같이 뛴 선수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하진님? 청취자분들께서 되게 좋다, 동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저 역시도 진짜 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강원도 소식을 우선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게 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원고를 들고 이젠 생방송을 준비하러 갑니다. 평일 저녁 퇴근 시간마다 다양한 코너로 찾아가는 생방송 강원시대. 저는 스포츠 코너로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선배들의 진행 속에 마침내 제 순서가 됐는데요. 네, 생방송 강원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우 아나운서와 함께 스포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스포츠지우.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우입니다. 지난번 스포츠지우에서 이 강원FC 이야기를 하면서 강등권에 있고 상황이 좋지 않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생방송의 묘미, 문자 참여. 청취자와 소통하며 하루가 끝나갑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어두컴컴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또 열심히 살았구나. 내일도 화이팅! 그러면서 걸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라디오를 떠올리면은 어릴 적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로 불러내는 초등학교 친구 같은 느낌이어서 그리고 실제로 가족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좀 청취자분들이랑 약간 그 친근함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36년 때 계속 그냥 MBC 틀어놓고 그냥 내가 출근하면 얘도 출근하고 퇴근하면 얘도 퇴근하고. 라디오는 목소리로만 우리 감정, 사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더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데 조용한 거를 또 일할 때는 싫어해서 그냥 같이 친구처럼. 이 라디오는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니까 똑같죠. 뭐 분신이라고 보면 돼요. 한결같은 일상을 살아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 오늘도 세상의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라디오를 찾아오세요. 자, 지금 친구를 불러드릴게요. 내가 평소에 진짜 아끼고 아껴 듣던 그런 노래를 다른 애청자분들과 나눠서 듣는다. 이게 일단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또 그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생방 직전까지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매력들로 인해서 아무리 매체가 발달한다고 해도 이 라디오 매체를 찾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인데요. 네. 오늘은 대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두부 좋아하세요? 두부 너무 좋아하죠. 일단 뭐 어떻게 해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럼요. 일단 단백질, 고단백질 식품이에요, 두부가. 많이 드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대전에는요, 우리콩으로 손두부를 만드는 두부 요리 전문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두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두부를 100% 순 우리콩으로 직접 만들어 요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글보글 순두부찌개를 비롯해 두부 전골 등 진한 콩으로 만든 다채로운 두부 요리들 함께 만나보시죠. 대전시 돈산동,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올해로 20여 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두부 전문점인데요. 옛맛을 그대로 담아낸 두부 맛에 반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일명 뭐 외할머니가 해주던 그런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맛도 있고 먹어서 입에 맞고 속이 편하고 고소하고 맛있고 집에서 내기 어려운 맛인 것 같아요. 주 재료는 오로지 두부. 하지만 두부 하나로 갖가지 맛의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두부가 왔어요. 맛있는 두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앞에 두부 요리가 한가득인데요. 어떤 순두부도 어떤 두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막 만든 거기 때문에 신선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맛 좀 보시죠. 펄펄 끓는 새하얀 순두부부터 한 입 떠넣어 봅니다.
진짜 이 몽글몽글이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시중에 파는 모두부보다는 부드럽고 공장 순두부보다는 살짝 씹는 감이 있어서 두부 맛 자체가 달라요. 네, 많이 다르실 거예요. 사장님 최고. 네. 이곳에선 국산 콩을 이용해 매일 하루에 2번 두부를 만드는데요. 최상의 맛을 위해 가마솥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가마솥 중에도 벌가마라고 해서 조금 더 두꺼운 가마솥이에요. 보통의 가마솥보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쉽지 않지만 두부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수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간수를 빨리 치게 되면 두부가 많이 딱딱해지고요.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치면 두부가 너무 흐트러져서 맛이 덜하죠. 뭉게구름이 모락모락 피어난 듯 세심한 손길로 순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되게 고소하고 아직까지 입안이 고소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순두부들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간 만든 두부를 넣은 첫 번째 요리는 해물 순두부찌개입니다. 육수에는 가진 해물이 들어가고요. 다시마, 무를 넣어서 한 5시간 이상 푹 끓이기 때문에 좀 더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법 양념에 바지락, 콩나물을 넣고 마무리로 달걀 노른자까지 올려주면 해물 순두부찌개 완성! 우와, 콩나물과 바지락의 시원함, 거기에 이 두부의 몽글몽글함, 건강함이 같이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 순두부 같으면 두부의 원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법 양념을 썼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칼칼한 해물 순두부찌개와 밥 한 수저는 환상의 궁합. 여러 번 씹을 새도 없이 술술 넘어갑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요. 서로의 고소함이 있는데 그 각자의 고소함이 잘 섞이는 느낌? 다음은 사장님의 자부심이 담긴 청국장찌개인데요. 걸쭉한 국물에 고소한 향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이 청국장은 뭔가 더 국물이 고소하거든요? 두부를 만들고 나서 그 콩 비지가 나오거든요. 그 비지를 가지고 청국장을 넣을 때 조금 섞어서 끓여요. 그럼 더 고소하고 먹는 식감도 좀 다르고요. 다음은 두부 요리의 대명사 두부부침. 평범한 두부부침과는 맛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와. 처음 먹어보는 부침 요리 느낌이에요. 진짜 겉만 바삭 소리가 나고요. 안은 부드러운 두부 맛이 나니까 담백하고 고소해요. 들기름을 일단 좋은 걸 써야지 이 맛이 나고요. 굉장히 많이 고소하고 담백하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몸에 좋은 거니까 마음껏 많이 드시면 됩니다. 살 안 찌겠죠? 네, 살 절대 안 찝니다. 두부하면 잘 숙성된 묵은지와도 어울림이 좋은데요. 이곳에선 비법 양념으로 얼큰한 맛을 내는 육수와 함께 돼지고기, 묵은지, 두부를 넣어 보글보글 끓인 두부전골도 인기입니다. 비주얼부터가 남다르죠? 와, 이 묵은지 냄새는요, 맛이 없을 수 없는 냄새거든요. 와. 어우,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할 그 묵은지, 그 시큼한 맛에 뭔가 더 깔끔함이 첨가된 것 같은데 뭔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한우 뼈를 6시간 이상 우려가지고 끓이는 김치 전골이기 때문에 그 맛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엔 두부와 묵은지, 돼지고기를 쌓은 내 맘대로 삼합을 한 입에 맛봅니다. 자취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치찌개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 생각나는 맛 있잖아요. 너무 깊은 맛이 나서 우리 엄마 거보다 맛있어요. 엄마의 품처럼 포근함이 느껴지는 갖가지 두부 요리들. 다채로운 맛에 반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일단 두부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선물 같은 느낌으로 먹는 건데 특히 이렇게 맛있는 두부 요리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직접 만든 두부로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두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고소한 맛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가볍지만 속이 꽉 찬 영양식을 찾는다면 수제 두부 요리 어떠신가요? (11월의) 원인동은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원인동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모습을 구경하러 놀러 오세요.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삼척시 도계읍 하면요. 탄광이 있는 마을로도 유명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자, 그렇다면요. 당시에 그 부흥했던 시대의 그 분위기들, 그런 분위기들도 꽤 많이 남아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고요. 새롭게 단장한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삼척 도계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는 삼척시 도계읍입니다. 아직도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마을로 유명하죠. 한때 석탄으로 이름을 날렸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 여기 마을이 너무 아기자기한 게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저는 여주인공? 이곳은 삼척시 도계읍인데요. 예전에 탄광 지역으로 유명하던 지역이 지금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갈지 엄청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고 따라오세요. 강원 남부인 태백에서 삼척을 관통하는 38번 국도변엔 기찻길과 나란히 터를 잡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탄광촌 주민들이 떠나간 자리엔 공원이 세워졌는데요. 마을은 변신을 꾀하고 있죠. 옛 모습과 새로운 변화가 공존하는 그곳을 만나봅니다. 삼척시 도계읍 흥전 삭도마을. 길게 뻗은 기찻길과 광업소 담장 사이에 생겨난 마을이었습니다. 석탄을 운반하던 삭도가 하늘을 가르고 마을길을 지날 때면 늘 탄가루가 풀썩거렸죠. 짐작하듯 마을 사람 대다수는 몸에 탄가루를 묻히며 살았습니다. 석탄 산업이 번성하던 때라 일자리를 찾아온 이들로 이 작은 동네가 꽤나 북적거렸는데요. 남아있는 주민들 모습 속엔 당시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거 옷이요. 혹시 예전에 탄광에서 일할 때 입으셨던 옷인가요? 예, 예. 오, 그럼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 탄광에서 채탄했습니다. 진짜요? 87년도 폐광을 해서 탄광의 문을 닫고 이랬는데 여기에 인구가 그때는 5만이 꺼진 데 있습니다. 5만 명? 예. 그러면 각 처에서 팔도에서 이제 이 도계 광산을 왔지요. 와가지고 이 광산은 작업복 한 벌 하고 장화만 있으면 먹고 살거든. 그래가지고 전수 여기 와가지고 있었죠. 장화하고 예. 작업복 입고 계시네요. 예, 예. 왜 아직도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편합니다. 계속 입어놓으니까. 넘쳐나던 광부들을 위해 지었던 사택. 여전히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바로 그 옆에 새로 생긴 공원. 석탄을 그득 싣고 나르던 삭도가 오늘도 빈 하늘을 떠돕니다. 여기 이거는 탄차 같고요. 예전에 이제 광부분들이 탄차를 타고 운반하시는 모습도 재현해놨고 여기는 제가 잃어버린 날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지 않나요? 현재 마을엔 개발과 관광 사업이 한창인데요. 관광 자립형 마을을 만들기 위함이라네요. 저희들 일단 오면 이제 탄광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포토존이 있고요. 스위치백 리조트 열차를 이용한 또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유리공방 이용하여 관람할 수 있고 흥전리 석탄산업유산 여건에 부합되고 특색이 있는 관광 자립형 마을 조성으로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는데 여기 트리가트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빛나는 도계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기찻길이라서 광부분들이 이런 작은 열차를 타고서 이렇게 출근을 했나 봐요. 이렇게 제가
광부가 되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리 나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소인처럼 이게 유리 공예가가 여기서 이제 유리를 이렇게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 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은 인근 도계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5월 개장한 도계 작은 영화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영화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이쪽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최신에 나온 한창나의 선녀님이라고 저희 도계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요. 마블에서 상영한 베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이제 도원역이라고 또 삼청에서 촬영한 기적이라는 영화도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 이거 알아요. 저 이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최신 영화들도 다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 그러면은 기적 한 표 예매할 수 있을까요? 기적 하나 예매. 네, 가장 좋은 데서 저렴한 가격에 최신 영화를 꽤 괜찮은 문화혜택이네요. 삼척 와서 영화 봐야겠네요. 그럼요. 제가 한번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30여 년 만에 다시 생긴 마을 극장.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것 같은데요. 극장 위엔 분위기 좋은 카페도 있어 차 한 잔 마시며 마을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광부들이 모여 살던 옛 양지사택입니다. 탄광이 문을 닫자 광부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덩그러니 빈집만이 남게 됐는데요. 지금은 모두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세웠습니다. 내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숙박시설과 유리공예 체험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그 아랫마을엔 아직 허물지 않은 사택에서 옛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장미사택입니다. 어르신 여기가 그럼 옛날에는 되게 부자 동네였네요. 네. 보자고 여기는 또 이렇게 살만한 동네였는데 이게 자꾸 침체가 되다 보니까 강산이 사람들의 인구가 좀 빠져나가고 지금 현실이 좀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지금. 1930년대인 일제강점기에 처음 지어졌다는 이 장미사택을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김재용 센터장과 함께 찾았습니다. 문이고 옛날 문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집안은 어떨까요? 탄광 관리자들이 살던 고급 주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지금이랑 완전 다르게 이렇게 칸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옷실이라고 하는데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단침, 옷장 이런 느낌인데요. 수납 공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놨고 세월을 거스른 듯한 모습은 집 안팎이 똑같은데요. 여전히 연탄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탄광 주거가 마을 단위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서의 가치가 높고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 그리고 시대적 건축성을 잘 보여주고 앞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능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산 지역 최초의 아파트였던 태백의 화광 아파트를 살펴볼까요? 40년 넘게 광부와 그의 가족을 품어주던 이곳 역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난해 초 모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삼척시 도계읍 탄광 사택들. 오래되고 열악한, 그래서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다 철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지만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선 이곳만이 간직한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는 삼척시 도계 탄광마을의 모습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네. 새롭고 또 새 단장을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보존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어떠한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저녁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들어온 시청자 의견들 그리고 삼행시까지 모두 만나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사연은요, 김몽희 님이 주셨어요. 방앗간에 선입견을 깬 카페 같은 방앗간이네요. 깔끔한 들기름 맛보고 싶다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지윤만님께서 주셨습니다. 방앗간의 젊은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위생적인 설비로 들기름이 더 고소해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자, 토끼처럼 깡총깡총님, 김지우 아나운서 목소리 꿀이네요. 얼굴도 잘생김이 묻었고 역시 아나운서입니다. 푹 빠졌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좋아요. 삼행시 당첨자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잘 살아보세님께서 보내주신 삼행시가 당첨이 되셨고요. 예. 자, 이틀 뒤엔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로 인연 맺은 지 15주년입니다. 깔끔해요. 같이 쭉 100년 해로하여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00년 해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살아보세님께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